서문을 이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신인류의 등장은 시대가 바뀌면서 항상 존재해 왔다. 즉 새로운 인류는 항상 출현해 왔다. 그런데 필자는 이제 또 다른 새로운 인류의 출현을 정의하고자 한다. 한마디로 글을 쓰는 인류, 즉 호모 스크립투라는 신인류의 등장을 제청하려고 한다. 호모 스크립투스란 특별한 직업을 가진, 즉 작가나 과학자들과 같은 이들만의 글을 쓰고 책을 출간하는 시대를 지나서 평범한 많은 사람들이 평범한 일상으로 글을 쓰는 시대가 되었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인류를 의미한다. 지금부터 펼쳐지는 이 시대는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시대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평범한 사람들이 매일 글을 쓰고 그것을 다양한 형태로 세상에 내놓는 시대이다. 새로운 시대가 오면서 형성된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를 통해 이제는 평범한 사람들조차 매일 글을 쓰고 그 글이 타인에게 표현되고 세상에 알려지는 그런 개방형 시대가 되었고,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글을 쓰는 시대가 되었다. 과거에는 특별히 뛰어난 학자들이나 천재들만 글을 쓰고 세상에 책이라는 형태 혹은 논문이라는 형태로 세상에 내놓았다. 작가의 세계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 특별히 상상력이 뛰어난 사람들이나 문장력이 뛰어난 사람들만이 자신의 세계를 지나 소설의 형태로 글을 쓰고 그것을 세상에 내놓았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 평범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글로 표현하고 그것을 거침없이 세상에 내놓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그것이 바로 호모 스크립투스, 즉 글을 쓰는 인간이다. 이 책은 세계 최초로 호모 스크립투라는 개념을 세상에 발표하는 첫 번째 책이다. 알게 모르게 당신은 이미 호모 스크립투라는 신인류에 속한 인류가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도 이미 당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글로 표현하여 세상에 최소한 내놓은 적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다만 그것이 책의 형태가 아닌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블로그와 같은 다양한 형태이긴 하지만 말이다. 이제부터 호모 스크립투가 되어보자. 이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누구도 상상 못했던 새로운 시대가 왔다. 바야흐로 풍요, 아시아, 자동화란 세 가지 요소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산막의 커튼이 올라가고 있다. 이른바 하이 컨셉, 하이 터치의 시대다. 산막의 주인공은 운해형 사고를 지닌 사람들이다. 이들은 창작자 및 다른 사람에게서 감정적인 공간을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들이다. 다니엘 핑크, 새로운 미래가 온다 중에서
당신도 책을 쓸 수 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평생 평범하게 살아왔던 40대 중년의 남자가 갑자기 한 달에 한 권 혹은 두 권의 책을, 그것도 쉽게 빨리 제대로 쓰기 시작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물론 내 얘기다. 처음에는 책을 너무 빨리 쓰다 보니 오해도 많았다. 보통 사람들의 일반적인 고정관념은 책은 그렇게 쉽게 빨리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쉽게 빨리 쓰다 보니 10년 동안 100권 정도의 책이 출간되는 기적이 벌어졌다. 그래서 TV 조선 시사 토크판에 출연했을 때는 신들린 작가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그런데 필자는 분명하게 말하고 싶다. 힘들린 적은 없었다. 다만 책 쓰기의 기쁨과 특권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이다. 처음에는 몰랐다. 하지만 이제는 잘 알게 되었다. 아무 두려움 없이 거침없이 책을 쓴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말이다. 왜냐하면 아무나 그렇게 두려움 없이 거침없이 책을 쓸 수 없기 때문이다. 5일 만에 쓴 적도 있고 보통 2, 3주면 웬만한 책 한 권을 쓰는 속도로 책을 썼다. 그렇게 빨리 많은 책들을 출간하다 보니 많은 독자들 혹은 동료 작가들이 시샘하고 오해하고 속단하는 경향들도 많았다. 무슨 인쇄기도 아니고 책을 그렇게 빨리 쉽게 찍어낸다는 비판도 받았다. 심지어 그렇게 빨리 쓰는 것은 분명 수십 명의 작가들을 숨겨놓고 자신의 이름으로만 출간하는 거야 라는 오해도 받게 되었다. 혹은 그렇게 빨리 쉽게 쓴 책들은 모두 형편없는 책들일 것이라고 필자의 책을 단 한 권도 제대로 읽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쉽게 속단하고 형편없는 작가로 평가하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물론 이러한 무수히 많은 비난과 오해와 속단에도 나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처음부터 세상의 평가에 무관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필자의 책들이 국립중앙도서관에서 2년 연속 가장 많이 읽히는 책 베스트 10에 오르기도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하는 우수 출판 도서에도 선정되기도 하고 국립중앙도서관 사서 추천 도서에도 선정되기도 했고 네이버에서 오늘의 책에도 선정되기도 하면서 서서히 진가를 인정받기 시작했다. 저는 첫 책을 낸 것이 그러니까는 아마 유튜브가 국내에서 시작될 즈음과 아마 동시대였을 것입니다. 그때가 2008년 11월이었는데 공교롭게도 그때는 한창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인해서 우리나라 역시 경제적 타격이 심각했던 시기에도 불구하고 책은 정상적으로 출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무려 10년간의 집필, 물론 집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는데 한 원고를 출판사에서 승인받기까지 그러한 세월이 흘렀던 것입니다. 제가 처음 쓴 책은 그냥 학술서 정도였습니다. 여러 차례 출판사에서 거절되다 보니까 유일하게 한 곳에서 의뢰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책 제목은 당초에는
어둠에서 빛을 향해라는 자전 에세이 형식이었으나 에덴 장애인 복지론이라는, 그러니까는 그렇게 상업적이진 않았던 작품이었던 거죠. 그리고 1년 후에 그 판매 내역을 보았을 때는 당시 130건이 정도가 판매되었다고 나타났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130건은 130만 권이 판매될 정도의 가치였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립도서관, 시립도서관, 중앙도서관, 심지어는 국회 도서관까지 제 책이 비치되었다더라고요. 그때의 감회는 정말로 남달랐었습니다. 아무튼 필자도 당연히 이해해야 한다. 책이라곤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고 책 쓰기와 하던 관계도 없는 평범한 공대 출신 직장인이 책을 그렇게 많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써대면 누가 신뢰할 수 있을까? 하지만 놀랍게도 필자의 책을 읽은 사람들은 지독하게 김병환이란 작가에게 빠져들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고 정말 많이 놀랐다. 글쓰기를 제대로 배워본 적도 없는 사람이 마치 어린아이가 놀이터에서 마음껏 놀듯 그렇게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의도하지 않고 그냥 일필휘지로 쓴 책들이 그런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책 쓰기의 특권을 독특하게 누리게 되었다. 이제 나머지 본문 내용은 이어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